안녕하세요. 양재윤 목장의 이윤학 목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다녀온 평신도 세미나에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저희에게 금요일 12시 집합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작일인 17일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모 공개 수업일이었습니다. 마음은 세미나에 가 있고 몸은 공개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가기 전 제 마음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고 가는 새 아이를 봐주시기로 한 친정엄마도 마음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세미나를 가기 전에는 목자 목녀만 갈 수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장 프레시한 목자 목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첫 시간인 자기소개 시간에 이제 갓 세워진 따끈따끈한 목자 목녀입니다 라고 저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가보니 의외로 목자 목녀가 아닌 목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19년차 목자 목녀님도 계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색할 거라 생각했지만 같은 가정교회를 하면서 영혼 구원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색함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간 교회는 남양주 오남리에 있는 맑은샘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을 처음 본 인상은 우리 교회 규모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맑은샘 교회는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17년 정도 된 교회로 대예배 참석 교인 수가 300명 정도이고 목장이 27개 세워져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느낀 내용이 너무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교회를 향한 강사 임재룡 목사님의 열정이 기억납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목자님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강의 사이사이에 내뱉으시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걸 안 하다니 라는 외침에서 가정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목사님의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강의도 너무 좋았습니다. 가정교회와 목장 모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앞줄에 앉아있던 4명의 남자 집사님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같은 교회, 같은 목장의 목원들이라고 합니다. 4명의 아내들이 아침 일찍 PC방에 모여 광클릭으로 세미나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가란다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남편들이 이뻐 보였는지 단번에 성공하여 참석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저희 남편은 강의에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간증을 한 목장은 27개 목장 중에서 잘 안 되는 목장들이었습니다. 실패한 목장, 깨진 목장, 그러나 다시 기도하여 힘을 내서 목장을 세우고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말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감사를 느끼고 그러한 상황도 은혜의 상황이었다고 고백하는 목자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맑은샘 교회의 간증은 목자가 간증을 하면 그 전에 목녀가 목자를 소개하는 멘트를 하고 나갑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5명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희가 들은 간증 중에 2명은 싱글 목장의 목자였습니다. 맑은샘 교회는 27개 중에 4개가 싱글 목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평신도 세미나를 간다는 말에 미리 다녀오신 목자 목녀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간식과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섬김을 받고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호텔 식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차려주시는 식사 시간, 강의 사이사이에 준비해 주시는 예쁘고 맛있고 풍성한 간식들, 저희들을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며 섬겨주시는 목자 목녀님들, 이 정도의 세미나를 준비하는 것이 얼핏 봐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짜증과 힘듦이 아닌 행복과 은혜 넘침이 보였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더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이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올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를 섬겨주었던 목장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맑은샘교회는 라오스의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였고 그래서 모든 목장의 이름이 라오스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목장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비엔티안 목장이라는 곳에 배정이 되었는데요. 이 목장은 여자 목자님과 이제 갓 세례를 받은 지 1년 된 목부님이 함께 섬기고 계셨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비엔티안 목장은 1년 전에 개척 목장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자님 가정만 홀로 목장을 시작하였고 2달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아서 가족끼리 목장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장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만난 목장에는 총 5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18명 정도의 목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18명 중에 목자님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난 어린 아이들의 엄마를 전도하여 목원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VIP라는 느낌이 들면 목자님께서 매주 반찬을 해서 갖다 주시고 간식을 챙겨서 놀이터에 가서 섬겨주셨고 1가정, 2가정 목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장은 3살부터 7살까지의 어린이들이 8명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야기를 듣고 목장 모임에 참석해 보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5분마다 물을 쏟고 울고 떼쓰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의 모습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 가정은 목장 모임이 끝나면 3살, 4살, 7살 세 아이를 둔 가정이었는데요. 아이를 샤워를 시키고 갑니다. 그러면 목자님은 씻고 나온 아이들을 받아서 로션을 바르고 닦아주고 옷을 입힙니다. 가고 난 후에 너무 의아한 상황이라 어디 사냐고 물어봤습니다. 옆동에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저귀를 버려달라고 하고 기저귀 좀 가져다 달라고 하는 부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원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목장 모임이 끝난 후 목자 목부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 당연히 힘들다는 목원의 흉을 볼 거라는 생각이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목자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꺼내신 말씀이 이번 주 그들 중에서 5명이 생명의 삶을 수료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목자님의 모습이 저희가 바로 들었던 목자 목녀의 역할은 목원을 세우는 일이다. 진정한 권위는 섬길 때 나타난다. 인 것 같았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끝내면서 제가 다짐한 것은 바로 I'm 크리스찬입니다. 강의 중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자가 있습니까? 순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무 소용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VIP를 품고 섬기고 그 VIP가 저를 보며 나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겠다고 다짐할 때까지 I'm 크리스찬을 되새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그대로 저희 목장의 목원들을 섬기고 세우는 목녀가 되겠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